이번에는 시장을 차트로 또 분석하는 시간이죠. 차트가 답이다로 이어가 볼게요. 인베스트먼트 김대성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저희가 앞서서 네. 이제 코스피 3천 밟은 거 이야기하며 지금은 대세 상승장이다라고 했는데 혹시 이런 코스피 코스닥 시장 흐름도 차트로 분석을 하면서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차트를 가지고 뭐 종목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장 또한 마찬가지죠. 코스피 코스닥도 역시나 그러한 종목들의 흐름, 종목들이 합쳐서 만들어낸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차트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결국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뭐 불과 3개월 전만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과연 뭐 2,500에서 2,600 여기서 박스를 칠 것이냐 아니면 박스를 한번 돌파를 하면서 3,000까지 갈 것이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2,600, 2,700, 2,800, 2,900 이 포인트들을 돌파함에 있어서 단 한 번의 조정도 없었습니다.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3,000포인트 고지를 오늘 밟은 상황인데, 자, 일단 문제는 뭐냐면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기관과 외인의 힘이라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마어마한 유동성 자금으로 만든 지금 3,000포인트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동일한 종목이라든지 동일한 업종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지수의 상승 여전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감성적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번에 정말 3,000포인트 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2,950포인트부터 이제 과감하게 또 매수를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또 반대로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3,000 정말 돌파를 했으니 이제 좀 팔아볼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또 차익 매도 물량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지금 이러한 경계감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격도라고 하죠. 이평선과 이평선의 지금 간격이 굉장히 멀어진 상황입니다. 뭐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120일선 제가 이제 화면에 이 코스피 지수를 한번 띄워놨는데요. 네. 노란색 박스가 지금 이평선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이평선과 이평선의 이 간격들이 굉장히 지금 넓어진 상황이면 이렇게 되면 뭐 큰 악재가 아니더라도 수급적으로 조금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지금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가격적인 조정이라기보다는요. 현재 구간 뭐 고점은 역시나 뭐 3,000포인트일 것 같고 아래 박스 하나는요. 2,950에서 30포인트 내에서의 이 가격 조정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조정은 언제 이제 마무리될 것이냐. 지금 이렇게 퍼져 있는 이평선들이요. 앞선 11월 달처럼 수렴할 때까지 아마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연말 시총 상위 종목들 선순환매 보셨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 간간히 좀 버텨주면서 중소형 개별주 장세가 나올 수 있음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3천 시대에 대한 우리 차트로 설명도 들어봤고요. 이제 정말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복귀 차트 먼저 보면서 이 종목이 왜 이렇게까지 올랐는지 어떤 차트 포인트가 있는지 전해주실까요? 네, 일단 최근에 대다수의 종목들 보면 네. 안 올라간 종목들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죠. 안 올라간 종목들이 없고 일단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라도 지금 사야 되나? 지금 이 시점에서도 사야 되나 이렇게 굉장히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네.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매수를 하면 이틀 뒤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물렸다. 이것도 방송을 통해서 물어봐야겠다. 또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웬만하면 조정시 매수를 좀 권유드리는데 그 조정시 매수라는 그 포인트를 오늘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복귀 차트를 열었는데요. 네. 뭐 최근에 이 고점은 12월 28일 날 26만 8천 원을 기록한 기업입니다. 굉장히 또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 잘 찾아보면 나오지 네. 않을까 싶은데 자, 1차 상승을 잡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선취매를 하지 않는 입장에서 이러한 뭐 테마주라든지 대장주가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되면 1차 상승에 편승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노려볼 수 있는 것은요. 그 종목의 2차 혹은 3차 파동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1차는 놓쳤지만 2차를 그럼 노리고 싶다. 그럼 언제 사야 되느냐? 이제 이게 포인트죠. 저는요. 이 양봉이라고 하는 캔들의 중심값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심값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자, 이 기업의 6월 1일 날 1차 파동의 상승을 한번 볼게요.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뭐 고가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종가는 약 23% 정도의 이제 상승률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날에 가운데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게요. 네. 이날 양봉의 가운데 포인트를 잡아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 가운데가 뭐죠? 매수하고 싶은 사람과 매도하고 싶은 사람의 심리가 가장 치열하게 붙는 포인트가 바로 대량 거래량이 터진 장대 양봉의 가운데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포인트 가격으로 위에 머물러 있다면 당연히 매수 우위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포인트 가격 하단으로 내려오게 되면 당연히 매수자의 심리보다는 매도자의 심리가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복귀 차트로 보이는 이 기업의 이날 장대 양봉의 가운데 포인트를 쭉 그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무너지지 않고 박스권을 횡보하다가 그 다음 2차, 3차 파동이 엄청나게 크게 나오면서 이 포인트 기준으로 약 120% 정도, 14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찾아야 될 것은 뭐냐? 계속해서 올라온 종목 찾는 거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당장 그 올라온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요. 다 차트에 그림을 그려놓으세요. 굉장히 강한 상승, 특히 이제 20% 이상 상승한 종목 혹은 상한가에 안착했던 종목들을 한번 다 일주일에서 2주일치를 뽑아 놓으신 다음에 네. 그 가운데 가격을 다 체크를 해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언제 진입을 해야 된다? 바로 그 가운데 가격에 진입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간값에 주목하자라고 오늘 차트의 특징을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럼 어떤 종목인지 이 종목도 지금 추세적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이슈도 탔는데 더 가져가도 될지까지 코멘트 들어보죠. 네, 일단 뭐 차트만 가지고선 네. 계속해서 매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 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테마를 봐야 하는데요. 오늘 네. 제가 알려드린 종목은 이 셀트리온 제약을 가지고 왔어요. 네. 사실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도 올라가는 거 아시겠지만 아마 과감하게 매수를 하신 분들 많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수하지 못하셨고 셀트리온 사고 싶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을 것 맞아요. 같은데요. 앞으로 이러한 패턴이 나오게 되면 조급해하지 마세요. 남들 다 사는데 나만 못 산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 기다리자. 언제까지 최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의 그 가운데 가격까지 조정을 받기를 기다리자. 그런 다음에 기다려서 매수를 해도 저는 충분히 좋은 성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6월 달에 이 셀트리온 제약이 한번 상승했을 때 붙은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6월 달부터 매수를 하면 6월, 7월, 8월, 9월, 10월 4개월 동안 아마 마음 졸였을 겁니다. 네. 갈 것 같은데 안 가는데요? 이거 손절해야 되나요? 이거 더 사야 되나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셨다가 가운데 부분에 오시면 분할 매수로 대응하셔서 이제부터는 한번 이 구간이 지지를 받는지 아니면 이탈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복귀 차트 바로 셀트리온 제약 보셨습니다. 요런 차트를 공략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눈치채셨죠? 그러면 제2의 셀트리온 제약으로 조금 더 쉽게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공략 차트도 보여주시죠. 네, 제가 이제 공략 차트를 띄워놨는데요. 네. 자, 한번 볼게요. 이 공략 차트에서도 그 공식이 지금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네. 오늘 최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떴는데요. 오늘을 제외하고 볼게요. 자, 오늘을 제외하고 봤더니 7월 24일 날 또 최대 거래량을 동반해서 네.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뭐라 그랬죠? 이날에 중간 가격을 잘 기억해 두자라고 했죠. 그러면 중간 가격에 이렇게 포인트를 그려놓으면 됩니다. 화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제 선을 굵게를 해드리면 네. 이 선이 바로 매수자와 매도자의 심리가 가장 치열하게 붙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선이 이탈되니 이 종목도 당연히 올라가기보다는 장기간 빠지거나 이렇게 횡보 장세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최대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종목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느냐? 지금 모두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요. 저처럼 고가와 시가를 그으시고 그 다음 가운데 가격을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 놓으세요. 그럼 우리가 매수해야 될 부분은 어디다? 바로 이 부분이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자 제가 이제 오늘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제2의 셀트리온 제약. 그러니까 정말 중간값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해주셨고요. 저희 내일이면 빨강님께서 진짜 종목은 저렇게 먹는 거야. 기다림 끝에 큰 과실이 온다 라면서 제2의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마지막으로 차트 전략, 가격 전략까지 쭉 들어볼게요. 네,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요. 네. 결국 이제 모멘텀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죠. 모멘텀이 있어야 1차 파동, 1차 상승이 아니고 2차, 3차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동성제약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결국 이제 코로나19 테마와 엮이면서 제약바이오, JP모건 컨퍼런스 등 여전히 많은 상승 모멘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1분기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거기에 최대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했기 때문에 이 종목 굉장히 좋은 포인트에 있고요. 자, 제가 이 차트를 좀 넓게 펴봤어요. 넓게 펴봤더니 제가 가장 선호하는 지수의 위치가 고점일 때 이 기업의 주가의 위치는 낮은 게 가장 유리하다. 거기에 이제 부합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들은 언제부터 사느냐? 15,500원 이하에 내려오면 15,500원 사이 매수 밴드 안에서 분할해서 저는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손절선을 정하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현재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요. 이 박스권 돌파되는 14,000원이 손절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매수 평단을 15,000원에서 15,500원 사이에 이제 관리를 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아쉽게도 먼저 폭발적인 상승이 그렇죠. 나와 버리는 바람에 저희가 현재가 매수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중간값이었잖아요. 지금 장대 양봉의 중간쯤에서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고 목표 주가는 25,000원 그리고 순저가는 14,000원으로 수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성제약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바이오주들의 상승 탄력도가 큰 게 그렇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두 가지의 상승 모멘텀이 있는 거죠. 일단 역시나 뭐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여기와 엮이면서 JP모건 컨퍼런스 등등이 있기 때문에 자 1분기에 어떠한 종목군을 하느냐 뭐 네. 전기전자 당연히 좋겠죠. 당연히 좋지만 일단 탄력적으로 본다면 제약바이오가 또 한 수 더 앞서지 않을까. 오늘 아침에 시총 상위 종목 중에 한미약품이라든지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 네. 또 이제 두 자릿수 상승력을 한번 보여주는 그런 모습 보였기에 이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지금 화두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사이언스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확실히 한미사이언스도 그렇고 전체적인 시장에서 첫 번째 키워드 코로나, 두 그렇죠. 번째 키워드 그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컨퍼런스가 끝이 나고 나서 갑자기 쭉 빠지는 걸 또 경험해 본 적이 있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이 안에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단기적으로 볼 만한 종목들, 중장기적으로 볼 만한 종목들을 미리 골라서 가는 게 좋겠네요. 저는 일단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중장기적인 가치적인 투자를 지금 위치에서 하기에는 조금은 위험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뭐 JP모건 컨퍼런스 이 기업 리스트를 보게 되면 물론 대형주들도 있겠지만 기술력을 좀 보유하고 있는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이제 그것들이 이제 뭐가 문제냐? 바로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 좀 단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반도체 IT를 필두로 하는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매수를 해도 심리적으로 그렇게 불안감이라든지 불확실성이 크게 없는 상황이나 이런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르는 악재들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사실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산업군 섹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서요. 자, 중장기적으로 하실 거면 오히려 이 제약바이오 대형주 위주로 붙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실 거라면 제약바이오 중소형 스몰캡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오늘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트도 중요하지만요. 그 차트를 또 강하게 만들 이슈도 동반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동성제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